불량 제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리뷰를 남기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환불 요청을 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한 남자가 점토 덩어리를 들고 앉아서 날카로운 갈대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분노만큼은 지금 우리가 읽어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점토판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객 불만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가 글자를 왜 발명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시인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 역사를 기록하려는 왕이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글자는 돈 때문에 그리고 거래에서 속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어떻게 그리고 왜 글자를 발명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끼어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배경입니다. 이름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 이름만 들으면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발을 디디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름엔 기온이 38도에서 50도까지 치솟고 그늘 한 점 없는 평원이 지평선까지 이어지거든요. 비는 1년에 200mm도 채 내리지 않는데 서울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 땅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강이 두 개나 있으니 물 걱정은 없겠다 싶으시겠지만 이 강이 또 문제였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시계처럼 정확한 선물이었거든요. 매년 같은 시기에 범람하고 물러나면서 비옥한 흙을 남겨줬으니까요. 반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성질이 달랐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불어나서 마을 전체를 삼켜버리거나 강바닥을 아예 바꿔버려서 어제까지 물을 대주던 경로를 하루아침에 사막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어떤 해엔 대홍수, 다음 해엔 극심한 가뭄, 이 예측 불가능한 순환이 수메르인들의 세계관에 깊이 박혀서 신화가 됩니다. 그 신화가 바로 신들이 분노해서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한 명의 의로운 인간이 배를 만들어 모든 생물을 싣고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노아 방주 이야기보다 수백 년 먼저 점토판에 새겨진 이야기죠. 거기다 이 땅엔 숲도 석재도 금속도 없었습니다. 천연 자원이라곤 강물과 진흙 두 가지뿐이었는데 그래서 수메르는 역사상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문명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 숨겨진 가능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강이 범람을 반복하면서 쌓아놓은 충적토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 중 하나였거든요. 조건은 딱 하나, 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조건이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물을 통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운하를 파고 제방을 쌓고 계절마다 쌓이는 퇴적물을 계속 걷어내는 이 작업은 수천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오늘날엔 중장비가 있고 설계 도면이 있고 임금받는 노동자가 있지만 수메르인들에게는 이 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과 갈대로 만든 도구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단일 도시국가 기준으로 3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업지대를 운하로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물 관리 시스템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산물을 낳았습니다. 수천 명이 협력하려면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언제 어느 구간을 준설할지, 물을 어느 방향으로 흘릴지, 상류 마을과 하류 마을이 물 배분을 두고 싸울 때 누가 판결을 내릴지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필요해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자원공사와 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필요해진 순간인데 여기서 권위가 탄생하고 권위에서 제도가 나오고 제도에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국가는 누군가의 야망이 아니라 이웃끼리의 물싸움을 중재할 필요에서 태어난 겁니다. 기원전 3,800년경 이 모든 흐름이 한 점으로 모이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겨납니다. 바로 우르크입니다. 최전성기에 성벽 안에 4만에서 8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 기준으론 중소도시지만 수십만 년 동안 20명에서 30명 단위로만 살아온 인류에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몰라도 어색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것, 이 익명성의 문화가 우르크에서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4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에서는 공동체의 기억이 곧 법이었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누가 문 잘못을 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으니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만 명의 도시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어제 처음 만난 상인에게 보리 200단위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상인이 다음날 모른다고 버티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두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낯선 사람과 거래하려면 기억이 아닌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초로 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점토 토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원뿔 모양 점토 조각 하나는 곡물 한 단위, 구형 조각은 10단위, 큰 원뿔은 60단위를 나타내는 식이었는데 이걸 점토 봉투에 담아서 거래 기록을 보관했거든요. 수천 년 동안 이 방식이 통했는데 우르크의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토큰 종류가 수십 가지로 늘어나고 수만 개의 토큰을 어딘가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신전 관리들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토큰을 보관하는 대신 부드러운 점토판에 토큰을 눌러서 그 흔적만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리적인 물체가 기호로 대체된 순간, 인류 최초의 추상화가 일어난 순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흔적에서 출발한 기호들이 단순화된 그림 문자로 발전하는데 머리 모양을 그리면 머리, 그릇 모양을 그리면 음식, 발 모양을 그리면 걷다를 의미하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2000개가 넘는 기호가 필요했거든요. 사물마다 별도의 기호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수메르 필경사들이 어느 순간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기호가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메르어에서 화살을 뜻하는 단어가 T였고 생명을 뜻하는 단어도 T였거든요. 생명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화살 그림을 빌려서 T라는 소리를 나타내면 생명도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소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자 표기 못할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감정, 시간, 조건, 추상적인 생각, 인간의 언어에 담긴 모든 것이 점토판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갈대 끝을 비스듬히 잘라 철필로 만들고 그걸 점토판에 눌러서 쇠기 모양의 흔적을 남기는 이 방식이 바로 쇠기 문자입니다. 라틴어로 쇠기를 뜻하는 쿠네우스에서 이름이 나왔거든요. 이 쇠기 문자는 수메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카드인이 받아쓰고 바빌로니아인이 발전시키고 아시리아인이 이어받으면서 무려 3000년 이상 고대 근동의 공통 문자로 쓰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간을 2배 쌓아도 쇠기 문자가 사용된 기간에 못 미칩니다. 현재 전 세계 박물관에 보관된 쇠기 문자 점토판만 약 50만 개에 달하는데 그중 제대로 번역된 건 아직 일부에 불과하고 이라크 땅속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잠들어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류가 이 문자로 처음 뭘 기록했을까요? 기원전 3300년 우르크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점토판들에 새겨진 내용은 시도, 신화도, 기도문도 아니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온 보리의 양, 나간 보리의 양, 신전에 바쳐진 가축의 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장은 창고 재고 장부였던 겁니다. 글자는 낭만이 아니라 회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장부에서 시작된 기록이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구두 약속은 사람이 죽거나 기억이 달라지면 사라지지만 점토판에 새겨진 기록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빚은 빚대로, 계약은 계약 그대로, 법은 법 그대로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개인보다 오래 기억하고 어떤 개인보다 공평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생겨난 겁니다. 기록이 권력이 됐고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사회의 핵심 계층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는 모든 행위가 이 순간의 연장입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 것인 이유는 힘이 세거나 먼저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수메르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토라는 재료는 이 기록들에 예상치 못한 영생을 선물합니다. 파피루스는 습기에 썩고 양피지는 불에 타지만 점토는 달랐거든요. 화재로 도시가 불탈 때 그 열이 오히려 점토판을 구워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와 도서관을 불태워도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점토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선생님이 게으른 학생 때문에 부모를 학교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편지 한 장 없느냐고 걱정된다고 제발 소식을 전해달라고 쓴 편지도 있습니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리고 이 점토판들 중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1750년경 난이라는 사람이 에아나시르라는 구리사인에게 보낸 불만 편지입니다. 에아나시르는 지금의 바레인에 해당하는 빌문이라는 곳까지 배를 타고 가서 구리를 사다 파는 수입상이었는데 문제는 그가 품질 나쁜 구리를 팔고
배달 사고를 내고 심부름꾼을 무시하는 짓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난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품질의 구리 덩어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 심부름꾼에게 가져가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했다니.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두고 보자. 이게 3800년 전에 쓰인 글입니다. 재미있는 건 에아나시르가 난니 한 명한테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에아나시르의 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했을 때 여러 고객들에게서 받은 불만 편지가 무더기로 나왔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별점 1점짜리 리뷰를 쌓아둔 셈입니다. 4000년 전에도 불량 제품 파는 상인은 있었고 참다 점토를 들고 앉은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은 현재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인터넷 밈으로도 퍼지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아나시르를 욕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꼭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수메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 정치적으로 소멸했는데 언어는 사라졌지만 아이디어는 살아남아서 바빌론으로, 아시리아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게 된 거죠. 그리스 문명이 꽃피고 지고 로마 제국이 건설됐다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동안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라크 모래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19세기 유럽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사막을 파기 시작했을 때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는데 땅속에서 나온 건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문자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작업 끝에 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 그리스어보다도 히브리어보다도 산스크리트어보다도 오래된 언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쓴 언어가 4000년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수메르인들의 발명이 잊혀진 이유는 역설적입니다. 너무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운하를 판 사람들은 그저 내년 농사를 걱정했을 거고 처음 점토판에 기호를 새긴 사람은 창고 숫자를 틀리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위대한 것을 만들겠다는 야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늪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평범한 절박함에서 인류 최대의 발명이 나왔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쇼핑몰에서 불만 리뷰를 남길 때 그 모든 행위의 가장 오래된 출발점이 기원전 3300년 이라크의 어느 신전 창고에 있습니다. 좋은 구리 덩어리를 받지 못해서 분노한 난니처럼 속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문명을 만든 겁니다.